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장강명 저자의 책 한번 써봅시다입니다. 책의 저자 혹은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내거나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도 공감이 되는데 생각만 많을 뿐 실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책 쓰는 방법, 출간하는 방법 등의 조언을 담은 책을 또 집어서 읽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작가, 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써보자고 격려하고 어떻게 책을 써 나가야 하는지, 소설, 에세이, 논픽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저자의 말에 책 쓰기 방법 노하우를 전달하는 다른 책들이 많지만 오늘의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사건에 얽히고 설킨 배경과 이면을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짧고 명쾌한 설명과 즉각적인 즐거움을 원한다고 하는데요. 책 한 권은 고사하고 다소 긴 탐사보도 기사조차도 읽기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카드 뉴스와 인공지능의 기사 요약을 선호하고 있고 심지어는 50초짜리 핵심 요약 동영상들을 통해 정보를 접한다고 합니다. 이런 스낵 정보들로는 지식의 전체 구성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스낵 정보들이 판치기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판치고 모호한 이야기들로 의심하고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합니다. 저자가 상상하는 책 중심 사회는 저자도 말하고 있지만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했던 이야기는 책이 의사소통의 핵심 매체가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 문제에 대해서 책으로 쓰고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그 책의 의견을 보완하거나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 다시 책을 쓰는 단순히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올리는 글로만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보다 속도가 아닌 깊이와 질을 보여줄 수 있도록 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치는 사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문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한 주제로 200자 원고지 600매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책의 원고를 썼을 때 컴퓨터 워드 작업을 해서 A4 용지 100매 이런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원고지에 쓰는 방법이든 컴퓨터 워드 작업을 하든 일단은 저자를 목표로 삼고 한 권의 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완결된 형태의 글을 써보라고 합니다. 저자와 작가의 일은 단순히 글만 쓰고 완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무엇을 쓸 것인가 고민하는 작업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찰도 하고 고민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는 퇴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창피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저자, 작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책에 나온 예시 중에서 와닿았던 이야기는 아기가 검은 띠를 몰래 허리에 두른다고 해서 저절로 검은 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자 역시 어떤 수준의 단련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변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검은 띠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처럼 사고를 성장시키고 집중력과 인내력,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능력 등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저자로 걸어가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쓴다는 이유로 책을 쓰라고 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창조하는 욕망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망을 어른이 되며 점점 누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책은 써서 뭐 하려고? 책이 밥 먹여주냐? 등의 질문에 지레 겁먹지 말고 그냥 쓰고 싶어서 쓴다고 책 쓰는 게 좋아서 쓴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라고 합니다.
쓰지 않고 후회를 하는 것보다 졸작을 쓰고라도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며 졸작이라도 쓰다 보면 명작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책의 첫 문장으로 독자를 사로잡으라는 이야기는 맞는 문장일 수도 있고 아닌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작법서를 무조건 믿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어떤 책이든 작가의 의도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조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말하지만 결국 진보에도 가장 믿을 만한 지침은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는 옛 격언이라고 합니다. 스티븐 킹 역시 그의 책에서 많이 읽고 많이 쓰라는 조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 저도 제 책을 쓰면서 계속 똑같은 어미로 끝나는 것이 신경이 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했다라는 표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소리쳤다, 중얼거렸다, 헐떡였다, 내뱉었다 따위의 단어를 동원하지 말고 말했다로 쓴 스티븐 킹의 조언은 이 책의 저자에게도 저에게도 유용했습니다. 책을 쓰고자 하는 책을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영감을 어디에서 얻느냐라는 질문은 저자, 작가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영감은 불완전한 상태로 온다고 하며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작가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불완전한 영감 속에서 글을 쓰게 하는 영감을 얻기 위해 왜 내가 이것을 이상하다고 여기는지, 어떤 점이 이상한 것인지, 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을 질문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글들이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에세이, 소설, 논픽션을 쓰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무엇을 쓸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에세이든 소설이든 논픽션이든 무엇을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요.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나만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합니다. 에세이는 저자의 매력이 핵심이 되는 장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김민섭 작가의 대리사회, 허역 작가의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 장신모 작가의 나는 여경이 아니라 경찰관입니다 등의 직업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것을 사례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독자의 시선도 생각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책을 쓰기 위해서 역지사지를 실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솔직한 글, 솔직한 에세이를 쓰고 싶을 때 욕먹는 두려움과 자신을 뽐내고 싶은 욕심, 교훈과 감동에 집착하는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소설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적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문장은 소설도 결국은 내가 무엇을 쓸 것인지, 내가 어떤 작가인지 생각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을 쓰기 위해서도 취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재를 찾기 위해 내 주위를 돌아보기도 해야 하지만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로 두루뭉술하지 않게 정말로 사실적으로 소설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픽션을 작성하는 방법도 이야기합니다. 논픽션과 에세이를 개인적으로는 구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논픽션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라고 하고 에세이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라고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예시로는 회고록, 체험기, 여행기, 역사적 사건의 재구성, 르포르타주 등이 논픽션이라고 합니다. 르포르타주는 프랑스어로 탐방, 보도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논픽션 역시 문제의식이 먼저라고 합니다. 팩트에 힘이 있는 논픽션이기에 거기에 스토리텔링이 더해지면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논픽션이 된다고 합니다. 논픽션은 사실을 다루는 것이기에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책을 내기 전에 퇴고 작업을 했는데요. 객관적으로 퇴고를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도 못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야기도 들어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퇴고를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는 저자의 말처럼 글을 쓰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퇴고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책을 써보라고 격려해주는 조언을 담고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는 이렇게 써야 해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작법서도 많은데요. 그 어떤 책도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것,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내가 정리한 부분 등이더라도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낸다면 그 역시 또 하나의 나만의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쓸 때는 공부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목표는 있어도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욕구가 계속 있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 앉아 자신만의 책 쓰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책 한번 써봅시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